그래서 이제 방재안전관리사가 어떻게 태동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안전관리사는요, 헌법 제34조 6항에 보면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런 내용들을 맨 앞에다 써놨어요. 못 볼까봐 표지에다가 진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재안전관리사도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다가 사명선언을 잡아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아주 우수한 분들에게는 지금 벌써 훈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군 이장님이란 노상훈 이장님 같은 친구는 벌써 목련장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쟁이 날 때만 훈장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재난을 막더라도 그런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재안전관리 활동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기후 환경도 빨리 변화하고 사회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또 사람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숙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을 확보하면서 나아가는 게 결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안전확보입니다. 일단 개인이 살아남아야지, 다치지 말고 올바른 방재자원봉사를 해야지만이 재피해라든지 또는 평상시에 불안전한 요소들을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이웃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많이 나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이렇게 횡단보도에 보면 줄이 흐리게 그려져 있죠. 그죠? 네. 왜 흐리게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차가 많이 나는데 신고를 안 해서 그래요. 그 신고를 무슨 신고를 하면은 진하게 그려져요, 다시. 근데 횡단보도 보면은 신호가 빨리 끊어지잖아요. 그런 신호등 있잖아요. 그것도 있던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신호등이 노탈인데 횡단보도가 여기 있고 여기가 없는 거예요. 네. 사고 여기가 제일 많이 나요. 근데 거기 왜 횡단보도 없는지 아세요? 제가 신고를 했어요. 네. 신고를 하니까 그쪽에 사는 얘기가 네. 경찰서에 가서 교통과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네. 그 지역 주민 민원이 네. 몇 건 이상 돼야지 네. 자기들이 정정신고를 했을 때 본사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몇 건만 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아니 몇 건이 아니에요. 이게 몇 건이 아니고 네. 서명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가서 이제 부동산에 한번 하고 그러면 부동산은 그 건물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 때문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됐어요. 네. 서명운동이 모자랐습니다. 안 돼준대요. 서명 몇 명 받아야 된대요? 그때 알기로는 저희가 100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300명에서 멈춘 걸로 알고 있어요. 300명이요? 네. 300명이면 충분한가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저희가 300명을 제출하니까 네. 그쪽 하기 싫어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요. 네. 안 해줘요. 그거는 이제 방재안전관리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방재안전관리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러한 이제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1년에 2번씩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쵸.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죠. 네. 그런데 동네에서만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힘들죠. 네. 그래서 방재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하면은 항상 안전에 관련된 일은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거든요.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반영을 하면은 개선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그 집에 가다 보면 이렇게 전선줄이 엉켜 있고 막 통신장이 어지럽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신고를 안 했어요.
맞았어요. 신고를 안 해서 이제 교육 효과가 네, 바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또 그리고 그 지나가다 보니까 담벼락이 이렇게 꼭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 왜 넘어질 것 같은 건지 아세요? 신고를 안 해서 그래요. 신고하면은 그 개인 사유물이라도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의 잘못된 습관 중에 있는 이 단체의 힘하고 네. 민간의 힘하고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크면 우리 민간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네.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어떤 단체에서 네. 유학생 모임이나 네. 아니면 뭐 어떤 그쪽 이제 아이돌 로타이 클럽의 모임이나 네. 이런 모임들이 단체가 큰 걸 얘기하면 네. 그냥 바로 바꾸죠. 네. 그래서 단체가 클수록 유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국민이라는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네. 5천만이라는 멤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잠깐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민원이 센 겁니다. 네. 그래서 시민을 신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 모니터 신고라는 것도 만들어 놨고요.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징후 정보 신고라는 것도 만들어 놨고요. 또 국민신문고에서는 신고만 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 신고할 수 있게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해 놔서 안 고쳐준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적어 놓으면은 댓글이 뭐 많이 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댓글을 복사해다가 이제 갖다 주면은 아무래도 빨리 고치겠죠. 그죠?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있나요? 이제 스마트폰 활성화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나가다 스마트폰을 사진 찍어서 네. 바로 어플 쪽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것도 돼 있죠. 네, 부산 소방은 돼 있고요. 네, 지금 소방방재청도 12월 달로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지금 현재로는 개통이 안 돼 있네요. 네.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얼른 기회가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전체 60%예요. 근데 서로 다 안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합해져서 알려주고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서로가 이제 개인은 아는데 네. 다 모여있는 별 의미가 없고. 네, 다 모여놓으면은 이제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는 진주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의미가 없는. 진주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걸 찍어서 KBS나 SBS나 방송사에 보내주면 영상과 사진을 다 받습니다. 그게 채택이 되면은 메인 방송으로 나와요. 그리고 언론에도 다 요새 방송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다 신고를 받습니다. 바로 방송으로도 나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개선이 됩니다. 네.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을 받는 이유도 민간 협력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거든요. 민간 협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협력이 뭐냐면 민간의 안전을 향상시켜줬다는 이유로 민간 협력에 상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안전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원도 같이 상을 받습니다. 참 신기한 논리죠. 그런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상을 못 받고 있어요. 네. 알고 나면 참 반대적인 논리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올바른 대응하고 수습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데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조금만 알아두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일단 분류할 수를 알아야 돼요. 대응을 하려면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까만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까만 거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빨리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조금 천천히 도와줘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리를 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재난 현장에 대해서 지시를 내릴 수가 있죠.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재난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낼 수가 있어요. 이 동네는 어느 정도 급하고 저 동네는 아직 괜찮고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 게 이제 대응을 올바로 하는 거고, 수습복 구시에도 마찬가지. 지난 태안에서 이제 기름이 유출됐을 때 한 1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5,000명의 중경사원을 입었고요. 2명의 주민이 분신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방제 자원봉사 방법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말리포에서 역장에 쫙 깔려서 그 모래나 바위를 닦고 있는데 안전모자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죠. 네, 마스크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TV에 나와서 연예인하고 가도 마스크 안 하고 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추우니까, 바람이 추우니까 겨울이어서 이제 우비들을 다 입죠.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닦았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마스크 같은 거라든지 그 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시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마스크라든지 또는 뭐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기름 냄새 굉장히 지독하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되게 지독합니다. 그러니 그걸 마시면 막 기절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마셔서 그 이제 임신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지독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방제안전관리의 기본이 뭐냐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첫 번째 우리 목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빨리 팔아주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하나도 안 사고 와서 다 싸가지고 와서 다 먹어요. 네, 그리고서 뭐 대접도 신통치 않다는 뭐 이런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불완전한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를 빨리 빼줘서 거기서 경제를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분신자살하지 않습니다. 네, 쌓아놓고서 이거 다 썩을 생각하니까 한심해서 뭐 자살 같은 거 하지 자살 안 해요. 우리 그 연평도 폭격 났을 때도 적십자사가 구호물품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9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전이 돼가지고 꽃게가 다 창고에서 썩어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옆에서 나와요. 그 꽃게를 다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연구를 사줘서. 네, 사서 풀어야지 그 사람들도 정전이 된 상황에서 물건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시급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방제자원봉사라는 게 일단 그 지역 경제를 위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올바른 자원봉사를 하고, 또 세 번째로서는 이제 서로 도울 수 있는, 밖에서 뭘 도와줘야 된다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간협력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런 준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